옛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기구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이 담긴 한국 민담 한 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 한 여인이 과연 어디까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병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외롭지만 부유한 한 노인과 가혹한 약속을 맺게 된 혜진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희생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시련과 아픔의 시작일 뿐일까요? 약속의 아이 이야기를 통해 눈물겹지만 강인했던 그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혜진이라는 어여쁜 아낙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정해준 마음씨, 착한 남자와 혼인하여 금실 좋은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고 비록 살림은 넉넉지 않았으나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혜진은 현명하고 부지런하며 마음씨 또한 비단결같이 고운 아내였습니다. 살뜰하게 집안을 보살피고 정성을 다해 남편을 섬기니 그들의 작은 초가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박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샘이라도 하듯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원인 모를 기이한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지고 몸은 앙상하게 야위어갔으며 이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병세는 날로 깊어져 남편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저 방 한구석에 누워 힘없이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낼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제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올게요. 당신은 꼭 나을 수 있어요. 부인,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구려. 미안하오. 혜진은 사랑하는 남편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험한 일을 하느라 그녀의 부드럽던 손은 거칠어졌고 맑았던 얼굴에는 시름과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너무나 비쌌고 그녀가 아무리 밤낮으로 애를 써도 남편의 병은 좀처럼 차도가 없었으며 집안 형편은 절망적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작은 집마저 팔아야 했고 부부는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은 저 멀리 달아나는 듯 보이지 않았고 춥고 배고픈 절망만이 그들 앞을 가로막는 듯 했습니다. 부부는 이 마을 저 마을을 하염없이 떠돌아다니며 힘겹고 서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마음씨 좋은 어느 부자가 그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잠시 머물도록 허락하며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을 내어주었습니다. 혜진은 그 따뜻한 온정에 오랜만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혜진은 그저 신세만 지고 있을 수 없어 부자에게 품뺀 없이 집안일을 돕겠다고 간청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감사함과 언제 병이 나을지 모르는 남편에 대한 끝없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으며 부지런히 움직였고 부자는 그런 혜진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부자는 몇 해 전 역병으로 부인과 자식들을 모두 잃고 넓은 집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웃음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혜진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그대가 나를 위해 아이를 하나 낳아줄 수 있겠소? 혜진은 예상치 못한 말에 너무나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그녀의 당황한 기색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자, 어른,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이 어찌
그대의 병든 남편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 내 약조하겠소. 만약 그대가 내 아이를 낳아준다면 그대의 남편을 내쫓기는커녕 내 친형제처럼 극진히 보살필 것이오. 물론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이 나라 최고의 의원을 찾아 남편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겠소. 혜진은 부자의 말을 듣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거절했을 때 닥쳐올 후폭풍, 당장 길거리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상의한 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급히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혜진은 남편에게 부자에게 들었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제안을 눈물을 흘리며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남편은 천근만근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괴로운 표정으로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혜진에게 부자의 말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회한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안전과 나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하오. 이것이 어쩌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로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남편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말에 혜진은 결국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그날 밤 부자에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은 건강하고 늠름한 사내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부자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 그것도 늠름한 아들을 얻게 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는 혜진과 그녀의 남편을 번갈아 끌어안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마워. 이제부터 우리는 한 식구이니 친형제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약속대로 부자는 곧바로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수소문하여 혜진의 남편을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의원은 며칠간 혜진의 남편 곁을 지키며 정성껏 맥을 짚고 침을 놓았으며 온갖 귀한 약재를 아낌없이 다렸습니다. 의원님, 부디 제 아우와 같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했고 의원은 신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이 아직 미약하나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정성을 다해 치료하면 분명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혜진은 매일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키며 의원의 처방대로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꺼지지 않는 간절한 희망과 함께 갓 태어난 아들에 대한 복잡한 신경이 어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기적처럼 남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뼈만 앙상했던 몸에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힘없이 누워만 있던 몸에 차츰 기력이 돌아왔고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전처럼 자신의 두 발로 방 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감격에 겨워 혜진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정말 괜찮아졌소. 내 발로 이렇게 다시 걷게 되다니 정녕 꿈만 같뿐이요. 혜진은 남편의 건강한 모습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마주잡고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다행입니다. 하늘이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부자 어른의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것을 본 부자는 어느 날 혜진 부부를 자신의 넓은 안채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자네도 건강을 되찾았으니 두 사람이 오붓하고 편히 지낼 곳을 따로 마련했네. 내 기와집 바로 옆에 아담한 초가집을 한 채 새로 지었으니
오늘부터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게. 부자는 자신의 아들과 자신은 넓은 기와집에서 살고 혜진 부부는 그 옆 새로 지은 초가집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혜진과 그녀의 남편은 부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들이 낳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에 크나큰 아쉬움과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기는 이미 부자의 호적에 올라 그의 아들로 자라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초가집으로 옮긴 그날 밤, 혜진은 남편에게 남몰래 눈물을 보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가와 한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없다니 어미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 아이는 분명 제 아들인데. 남편은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이며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부인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소만 부자 어른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또한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요.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지 않소. 혜진 부부는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마음껏 안아보지도 못하고 기와집 쪽에서 들려올지 모르는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에 밤마다 귀를 기울이며 애틋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번듯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겠지요. 그렇소. 예전 허름하고 춥던 움막에서 지내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이나 다름없지. 우리 아들도 저곳에서 귀하게 잘 지낼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훗날을 기약하며 애써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형제처럼 지내자던 부자의 처음 약속과는 달리 부자와 혜진 부부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따뜻했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생기는 듯했습니다. 부자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오로지 자신이 얻은 아들에게만 맹목적으로 쏠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때만 얼굴에 인자한 웃음을 지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무뚝뚝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일관하며 혜진 부부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점차 혜진 부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마치 아랫사람이나 천한 하인들을 대하듯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가끔 마주칠 때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어서 일이나 똑바로 하거라. 내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전 병을 고쳐주었을 때의 고마워하던 기색이나 형제처럼 대하겠다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혜진 부부는 그러한 부당하고 모멸적인 대우에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사기며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가슴에는 커다란 응머리가 졌지만 겉으로는 그저 순종적이고 공손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만약 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기라도 한다면 기와집에서 귀하게 자라고 있는 하나뿐인 아들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어쩌면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의 입을 무겁게 닫게 만들었고 모든 수모를 감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태로운 표화마저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혜진 부부의 가슴은 더욱 파는 듯한 불안감으로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새 장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새 부인이 그 넓은 기와집의 새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요란한 잔치가 벌어졌지만 혜진 부부의 마음은 착잡하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부인은 옥동자를 출산하여 부자에게 또 다른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자는 새 아들을 얻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온 동네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새 부인과 새로 얻은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때부터 부자는 혜진 부부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하대했을 뿐만 아니라 혜진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마저 구박하고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자신의 대를 이을 아이라 기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이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계모의 눈칫밥은 더욱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만을 품에 끼고 예뻐하고 편애했으며 혜진의 아들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모질게 굴며 학대했습니다. 아이의 해맑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지기 시작했고 자주 홀로 눈물을 훔치며 어미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계모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아이를 매섭게 혼내기 일쑤였습니다. 이놈의 자식 하는 짓이 어찌 이리도 버르장머리가 없고 미련하냐. 형이라는 녀석이 동생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늘 말썽만 피우니 원. 도대체 내 어미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무례하고 천박하단 말이냐. 꼴도 보기 싫구나. 그러던 어느 날 혜진 부부는 아들이 계모에게 모질게 학대당하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계모의 날카로운 꾸짖음이 그들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는 이렇게 숨죽여 지낼 수만은 없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결연하게 마주쳤습니다.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것은 어찌어찌 견뎌낼 수 있었지만 단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어미가 따로 있다는 구실로 어린 아들이 모진 구박과 학대를 받는 것을 더는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더는 못 참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알겠소 부인, 오늘 밤 다리 구름 뒤로 숨거든 바로 떠납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소.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도망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은 달빛조차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부부는 조용히 잠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지옥 같은 그 집을 나섰습니다. 부자라 내어주었던 초가집의 보잘것없는 살림살이에는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급히 엽전 몇 넉과 해진 옷가지 몇 벌만을 작은 보따리에 챙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박한 희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을 빠져나와 밤낮 없이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 그들은 마침내 사람이 살 만한 작은 산골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겹고 따스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한쪽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앙상한 나뭇가지와 마른 짚을 엮어 겨우 비바람만 가릴 수 있는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세 식구의 고단하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세 식구는 끼니를 거르며 굶주림에 시달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 아들의 배고픈 울음소리는 혜진과 남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의 초라하고 텅 빈 오두막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작은 기쁨을 찾아내려 했었고 아들의 작은 재롱 하나에도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그래도 왜 자꾸 웃으세요? 아가야,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세 식구가 이렇게 함께 있지 않니?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란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마음 깊이 진정한 행복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온전한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게 된 자유로움 속에서 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오두막 안에서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가난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 식구 모두가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아낀 덕분인지 그들의 텅 비었던 오두막 살림도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는 작은 수확이나마 거둘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다시 건강을 되찾아 힘든 일도 거뜬히 해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작은 밭석기가 딸린 아담한 새 초가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들어서는 날 그들의 얼굴에는 고생 끝에 얻은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몇 해가 평화롭게 흘러 어느덧 늠름하고 바른 청년으로 자란 아들이 혼이 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고생을 알고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아들은 마을에서 마음씨 곱고 행실이 단정한 어여쁜 처녀를 소개받아 부모님의 축복 속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집안에는 새로운 식구의 웃음소리가 더해져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 착한 며느리는 포동포동 살이 오른 귀엽고 건강한 손주들을 연이어 혜진 부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혜진 부부는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생스러웠던 지난 날은 다 잊은 듯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더라도 남의 집에 더 부사리하며 눈치를 봐야 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하는 삶이지요. 반대로 비록 가난하여 물질적으로는 불편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에는 그 나름의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 혜진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들이 부자의 약속 파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집에 머물렀다면 어쩌면 그토록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허름한 오두막보다 훨씬 나은 초가집에서 조금은 더 편히 지낼 수도 있었겠지요. 물론 아들은 비록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언정 부잣집 도련님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불안정한 안락함 대신 자신들의 존엄성과 마음의 자유를 위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자유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소박하지만 값진 행복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냈습니다. 아마도 자유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행복도 깃들기 어려운 법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이렇게 수많은 풍파와 서름 그리고 어려운 결정 끝에 혜진이네 가족은 마침내 소박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때로는 화려한 부와 물질적인 풍요가 가족 간의 사랑,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만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용기와 숭고한 모성애가 모든 것을 극복하게 도왔네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이가 삶의 갈림길에서 내렸던 결정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저희와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